자, 그럼 두 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네, 머니퀸 최지혜입니다. 네, 우리 여왕과 왕께서 오셨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고물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걱정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두 분도 상담하면서 이런 고물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많이 느끼시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제 가게에 정말 많은 부담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뭐 뻔하죠. 이제 또 통화량을 올려도 낮아질 생각을 안 하는 고금리, 대출 없는 집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부담이실 텐데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버거워하시는 게 너무너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무상담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직종과 또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정말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노후 자금을 위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꼼꼼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마련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막막하게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부터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의무적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것 중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노후를 지켜줄 좀 든든한 그런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 네, 말 끝나기가 무섭게 국민연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분들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조회부터 또 이제 각 상황에 따른 유리한 국민연금 납부 방법까지 또 이제 연금에 대한 뭐 수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궁금해하실 텐데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요즘에 워낙 스마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컴퓨터나 휴대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뭐 하나라도 뭐 이렇게 찾아볼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시는데요. 맞아요. 오늘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PC보다는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실 테니까요. 이 모바일로 국민연금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앱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앱을 다운받는 곳에서 국민연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목이 내 곁에 국민연금 NP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이제 나올 텐데 그것을 설치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는데요. 회원가입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그 초록 색깔로 보이는 네이버라고 써 있는 초록 색깔 또는 카카오톡 인증이라고 돼 있는 노란 색깔 요걸로 로그인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중앙에 성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땡땡땡님은 어떤 가입자인지 뭐 근로소득자 또는 지역가입자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을 거고 그렇게 맨 처음 내가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소속이 어딘지 또는 최초 국민연금 가입한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메인 그런 화면에요. 것들까지 메인 네. 화면에. 그냥 중앙에 딱 떠 있어요. 근데 또 바로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더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국민연금을 내가 총 얼마를 납입했는지 언제부터 납입했는지 납부 안 한 건 없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수령액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수령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 아까 중앙에 내 이름 땡땡땡 나와 있던 중앙 가입 내용 탭 옆에 예상 노령 연금 버튼을 누르시면요. 네.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은퇴 시기까지 국민연금 잘 납부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개시 시점에 금액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상세연금 조회 버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상세연금 조회는 앞으로 미래에 올 상황을 예상해서 수령액을 조회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일을 일찍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또 이제 예상 노령연금 시작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네. 네네. 네, 눌러보시면 우선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 가족 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가족이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고요. 뭐 자녀를 출산했다면 뭐 출산 크레딧이라고 하는 이 추가로 납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둘 이상 출산했다면 12개월, 넷 이상 출산했다면 48개월, 뭐 최고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50개월이면. 그러네요. 네, 또 군 복무 기간도 인정을 해주니까요. 꼼꼼하게 입력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65세 기준으로 좀 더 빨리 받을 건지 아니면 좀 더 늦게 받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는데
모두 입력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내가 선택한 조건들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누르면 이제 반영한 값의 예상 연금액이 조회가 되는 거죠. 네, 조회된 값은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 반영이 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되실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금액이 두 가지가 나올 텐데요. 하나는 소득종사 연금액 A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지급 연금액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득종사 연금액은 연금 개시 당시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수령액이 감액.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을 개시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소득이 있으면은 연금액이 감액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B 아래쪽 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일단은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될지 국민연금 이렇게 꾸준히 납부했을 때 나중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매달 얼마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회해 볼 수 있다라는 정보를 주셨고요. 어떻게 조회해 볼 수 있는지를 쭉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직업도 다르고요.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납입을 하다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도 있고요. 납입 기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제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어떻게 납입하는 게 유리한 건지를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사회초년생 때 직장을 좀 잠깐 다니다가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이제 육아 문제로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10년간 연금 납입을 안 하셨던 이런 주부님들의 경우입니다. 경단이라고 하죠. 경단이요?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주부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럴 때는 보통 임의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임의 가입이 뭐예요? 이 임의 가입이라고 하는 거는 네. 보통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그 소득에 대한 일정 퍼센트를 가지고 가입을 하고 그렇죠. 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9%.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원칙이 있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소득이 없는 이런 주부님과 같은 주부님들과 같은 소득이 없지만 나는 노후에 어떤 이런 혜택들을 좀 받고는 싶다라는 분들은 마치 소득이 있는 분들처럼 최소한의 보험료를 내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0년인데요. 네. 그렇게 소득이 없는 분들도 선택하에 가입을 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임의 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저희가 먼저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임의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좋다고 한다고 하는데 계속 망설이다가 미루셨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임의 가입을 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제 주변에도 보면 직장 다니다가 결혼을 하시고 나서 퇴사를 하고 육아에만 전념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면 임의 가입해야 돼?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직장 가입자분들은 소득이 아까 정해져 있잖아요, 다. 그러면 소득 기준으로 9% 제가 중간에 잠깐 작게 말씀드렸는데 9% 정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임의 가입자분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의 중위소득인 1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만 원이다 또는 50만 원이다 또는 최대 200만 원이다 이렇게 선택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9%가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00만 원의 9%면 9만 원이죠. 그래서 최대로 47만 원까지 원하는 보험료 제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해본 결과 100만 원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납입보험료 대비 수령액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의 다 9만 원 하시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9만 원만 납부하면 된대 이런 거. 네. 그래서 만약에 9만 원을 선택하시면 65세부터 매월 10년을 내가 납입했다. 그러면 사망하실 때까지 19만 원 정도를 받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9만 원을 납입했다. 그러면 사망하실 때까지 39만 원 정도를 납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30년을 납입했다. 그러면은 내가 9만 원 내고 60만 원을 사망할 때까지 수령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 가치 아니고 현재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물가 상승률 나중엔 다 반영이 될 거고요. 네네.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9만 원을 임의 가입을 해서 가입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5세까지는 생존을 하잖아요. 85세까지만 생존한다 해도 4.3배를 받습니다. 내가 낸 돈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더 받겠죠. 근데 그렇죠. 뭐 그거는 미래 가치니까 배제하고 그 정도 받으신다고 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82세 5세 이상으로 생존할 경우에는 여기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최고 한 6배 이상은 받는다. 왜냐하면 여성 생존 시기가 보통 93세 요즘 이러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면은 6배 이상은 더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장수를 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물가도 적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적용을 시켜주기 그렇죠.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이지한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요. 남편분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 중이시고요. 아내분은 59세로 연금 수령 전이에요. 네, 앞으로 한 3년 정도 추가 납입을 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쭈디님, 네. 이 아내분이 깜짝이야. 네.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 남은 이 추가 납입은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니까 3년 남은 추가 납입. 글쎄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이 사례의 포인트는 남편분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다는 거예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연금 수령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건은 이제 내 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 국민연금이죠. 같은 말입니다. 네, 노령연금의 최대 60% 또는 5월 내 연금 플러스 유족연금의 30%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하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추가 납입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전 한 거죠.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뭔가 아닌가 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2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고 계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사망 전에. 네. 그러면 내 연금을 포기하면 노령연금의 60%인 1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겠죠. 유족연금으로.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인 내 연금을 수령한다는 조건이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200만 원의 30%인 120만 원에 30% 36만 원. 계산을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에 60%면 120만 원이죠. 120만 원에 30%인 거예요. 네, 200만 원에 30% 아닙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60%에 30%니까 36만 원입니다. 거기에 내 연금 수령액을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아내분께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내가 80만 원 이상이었다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36만 원 더하면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하라면은 결국에 내 연금을 포기하는 게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추가로 연금을 납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다? 정답이다. 네, 추가 납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정답이란 얘기인가요? 맞아요. 그러나 근데 어쨌든 이유를 그러나. 아셔야 되니까. 네네. 그러나 앞에서 우리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어떤? 남편분의 연금은 공무원 연금이었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여기서 아니라. 반전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유족연금 포기의 경우에는 이 직영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직영연금은 뭐냐면요. 우리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직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라에서 정해놓은 특정한 직업군이 있어요. 공무원 연금처럼. 예, 경찰 그래서 연금 그렇죠. 이런 거. 그런 네. 것처럼. 그래서 특정 직업 또는 자격 요건에 의해서 이런 수급권이라고 하죠.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뭐 사학 연금, 뭐 아니면 뭐 우체국 별정 연금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영 연금이라고 이렇게 다 포괄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직영 연금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족연금 포기하는 경우는 이 직영연금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시는 남편분의 유족연금은 내 국민연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둘 다 국민연금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그렇죠. 되지만 그렇죠. 남편분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직영연금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동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내분은 여유가 된다면 연금 수령 전 추가로 연금을 더 납부하셔서
더 많이 받게 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일 때만 알고 있다 보면 다른 직업군일 때는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손해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추가 납입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노후 계획에는 연금 수령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정확히 아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일단 물론 생존을 얼마나 하느냐가 수령에 대해서는 내가 손익분기가 쓸 텐데요. 일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우리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오랫동안 어렵게 진짜 납부했는데 내가 진짜 무일푼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그치.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사례만 더 볼까요? 네. 네, 좀 전에 국민연금 그 어플리케이션에 예상 연금액 조회해서 소득종사 연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것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소득종사 연금액 앞에서 설명 잠깐 해주셨는데 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득이 네. 없어야 연금을 받는데 네,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액이 감액이 돼서 받을 수 있다. 네. 요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이제 기준으로 보는 건데, 음. 그래서 이번 사례의 경우를 좀 보면요, 사례자가 61분이에요. 61세분이에요. 61분이요. 아, 61세분. 네. 네. 갑자기 61세분. 아이고. 근데 직장을 계속 다니고 계시고 어. 이분이 예상하기에는 한 64세 이후에도 뭐 이 사내 이사 등으로 이제 재직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혜택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64세니까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기는 합니다. 뭐 듣기에는 소득종사로 연금 수령액이 적을 텐데 그냥 이미 계속 가입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건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이 연금 수급을 개시를 하는 연령으로부터 소득이 있는 경우는 5년 동안 소득 활동에 대한 그런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기준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어렵죠? 뭐라고요? 다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소득종사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이 얼마 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요게 소득이 생기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다 포함해서 5년 동안 그냥 감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냥 계산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노령연금 감액은 추가 소득에 따라 5%부터 25%까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에서 내 소득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액에서 내 소득을 뺀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평균 소득 월액이 286만 원이에요. 286만 원이 평균 소득인데 여기에서 내가 소득이 300이면 286을 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남죠? 그러면 14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인 5%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면 14만 원의 5%, 14만 원의 5%가 감액이 되는 거예요. 7천 원 정도? 네, 얼마 안 되죠. 그러네, 크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초과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은 정말 소득이 많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최고가 25%니까요. 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좀 이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65세 전후로 되면요, 나의 건강 상태를 아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가족력이 등이나 뭐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맞고 여유가 된다면 추가 납입하시는 거 좋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받으시면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5%에서 25%까지 그 추가 소득에 따른 구간, 네네네. 이 구간은 저희가 그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캡처를 해서 왔는데 네, 구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오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상황 다르고 우리 PD 상황 다르고 우리 작가 상황 다르고 전문가님들 상황 다 다르잖아요. 저마다 상황이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건 진짜 정말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세워야 내가 노후에 진짜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연금. 그렇죠.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가 들여다보기 싫잖아요. 들여다보기도 그죠. 그런데 어려워 마시고요. 국민연금 뭐 이게 센터인 이제 1355번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언제든 저희 열려 있는 돈키호테에 창을 두드려셔도 좋고요.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뭐 기사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가 63세로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소득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인데 매월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걸 감수하더라도 연금을 좀 더 일찍 받는 게 유리할까요? 어떨까요? 이 조기 수령에 대한 부분.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기 수령을 하려면 어쨌든 손익분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M사에서 이제 이런 손익분기를 계산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기 수령을 하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5년까지 조기 수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조기 수령하면 6%씩 감액이 돼요. 그러면 5년이면 최대 얼마죠? 30%.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100만 원 받으면 30만 원 줄어드는 거예요. 매월. 금액이 꽤 큰 거예요. 이게 매월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조기 수령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료. 이제 피부양자로 들어있으면 2천만 원 소득 이제 아니면은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빨리 수령 미루다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국민연금 고갈 뭐 이런 걱정들 뭐 이런 게 있으신데 그러니까 복잡하게 어려우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정말 잘해서 내가 이 조기연금을 수령해서 이 돈으로 많은 이자를 내고 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도 내가 원래 평균 일반 연금을 수령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점점 오래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기연금을 타시는 게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조기연금을 타서 연간 그 소득이 작아져서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다면 안 낼 수 있다면 그거는 말리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적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다면 조기연금 신청하셔서 줄이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수령하셔라.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건강 상태. 오래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그냥 최대한 미루시고요. 내가 오래 받기 힘들 것 같다 싶으시면 최대한 빨리 수령하시는 게 좋겠죠.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네, 누구나 납부하는 국민연금 내지만 말고 수령액도 확인해보자. 네, 둘째. 노후 연금 계획 미리미리 시작하자. 네,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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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린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